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원서 리딩 전문가 이수영이고요. 오늘 베이직 포인트 13번째 강의 되겠고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두 강의에 걸쳐서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가정법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가정법이라고 하면 마치 문법의 끝판왕처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핵심적인 개념을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근데 이게 시제를 빼놓고는요, 가정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제 얘기할 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시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만 거기 현실성 개념도 같이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요 설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요. 시제에는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현실성 개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요 테니스 치는 걸요 굉장히 좋아하고 잘해요. 자, 근데 제 친구가 얘도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친대요. 야, 친구야, 그러면 우리 한번 테니스 치러 갈까? 나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근처에 테니스장 있어. 테니스 치러 가자. 근데 내가 테니스를 되게 잘 쳐.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치면은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테니스를 치면 내가 이길 거야. 이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if we play tennis, I will win. 그렇죠? 우리 테니스 치면 내가 이길 거야. 한번 테니스 치러 가보자. 별로 뭐 어려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움 없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테니스장에 갔어요. 근데 테니스장이 문이 닫혀 있어. 3개월 동안 공사할 거래요. 테니스 못 친대요. 야, 우리 그럼 한 3개월 후에 다시 오자. 근데 야, 오늘 테니스 못 쳤지만 만약 테니스 쳤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나 테니스 진짜 잘 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테니스를 쳤다면 내가 이겼을 거야. 지금 못 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쳤다면 내가 이겼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If we played tennis, I would win.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 If we played tennis, I would win. 자, 비교해 보면요. 과거를 썼어요. 자, 근데 과거를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테니스를 안 쳤어. 안 쳤는데 왜 과거를 써요? 그렇죠? 이상하죠? 자, 시간 개념으로 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자, 시제는 시간 개념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성 개념도 담고 있다. 현재형은 뭐예요? 눈앞에 딱 있는 현실성이 높은 거고, 과거형은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개념이다 라고 했었죠. 맞아요.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개념. 지금 현재 상황과 한 발 물러선 상상, 가정, 비현실을 얘기할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근데 그때 과거형은 시간 개념이 과거가 아니라 현실성 개념의 과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가정법 과거. 그냥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라고 칭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과거형을 쓴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과거를 쓴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테니스 못 치게 됐는데 에이, 아쉽네. 근데 그래도 만약 쳤다면 현실에 못 쳤지만 어쨌든 쳤다면 내가 이겼을걸? 그쵸?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비현실, 가정, 상상을 얘기할 때 그때 과거형을 쓴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현재형 한번 하고 비교해 볼까요? 현재형 뭐랬어요? 현재는 현실성 개념이 높아요. 자, 우리 테니스 치면은 내가 이길 거야. 현실성이 높다 보니까 약간 확신이 담은 느낌이기도 하고, 야, 가서 치자. 치면은 이럴 거. 이렇게 확 눈앞에 확 들이밀면서 얘기하는 건데, 과거는 뭐라고요? 살짝 빼면서 못 치게 됐네. 그래도 쳤다면 이겼을걸. 그쵸? 느낌이 약간 그쵸? 한 발 물러선 개념이 되고요. 재밌는 거는요. 한국어랑 비교해 볼까요? 테니스를 치다, 쳤다. 어시 붙어 있어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겼을 거야. 이기었을 붙어 있어요. 자, 한국어랑 비교해봐도 자, 한국어도 과거형을 만들 때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라고 하는 어시나 at을 붙이면서 과거를 만들죠. 영어는 ed를 붙이면서 과거를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과거 안에 시간 개념이 아니라 현실성 개념. 그 현실성으로 과거 쓰면 뭐예요?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개념이 담긴다는 게 영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도요. 가정법이에요. 특히 가정법 과거입니다. 지금 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장 읽으면서 혹은 이 문장 말하면서 내 가정법으로 말해야지라고 하면서 말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원어민들도 이거를요. 가정법으로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데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지불식간에 어을 붙이듯이 원어민들도 그냥 과거형을 붙인다고요. 왜? 과거라는 거 개념 안에 약간 현실과 떨어진 비현실의 개념이 녹아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인지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걸 어색하게 여기지 않듯이 이것 역시 어색하게 여기지 마시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는 뭐다? 과거라는 게 꼭 시간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 개념으로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개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발 물러선 개념으로 전달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다른 예문 하나 볼까요? 특히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라고 시간이 없어 진짜. 네가 학생이었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했을 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자, 이거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학생이었다면 if I am a student,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I will study really hard.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보세요. 현재형으로서는 뭐라고요?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될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학생이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학생일 수가 없는데 내가 학생이라면 그럴 거야.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할 텐데 어쨌든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발 물러선 개념, 즉 과거로 써야 됩니다. 한국어로 마찬가지로 이었다면 공부하다, 했다, 했을 거야. 붙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If I was a student, I would study really hard. 과거를 써야 돼요. 자, 과거라는 게 여기서 과거가 뭐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현실성 개념 때문에 과거를 쓴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근데 자만 조금 어려운 지점이 was라고 근데 쓰질 않고요. were라고 씁니다. 자, 비동사일 경우에는요. 그냥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 둘이잖아요. 근데 was는 안 쓰고 비동사를 이렇게 현재 사실과 다르게 과거로 쓸 때는 were만 써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was를 썼냐, were만 썼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썼다는 거예요. 과거 왜? 약간 현실에서 물러난 개념을 전달하려고 과거를 썼다라는 게 그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비동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was도 과거이긴 하지만 were만 쓰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거 was는 안 쓰고 were만 써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도요. 아주 고대에는요. 이 과거가 그렇잖아요. 시간 개념 과거도 있고 현실성 개념 과거도 있다 보니까 과거가 두 가지니까 이거를 아예 과거의 형태를 분리해서 썼다고 해요. 이렇게 쓰면은 시간 개념으로 과거를 쓰는 거고 이렇게 쓰면은 얘는 비현실을 얘기하는 의미의 과거야. 과거의 형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영어가 발달하면서 과거가 두 가지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하나로 합치자. 하나로 합치되 맥락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이해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나로 합쳤다고 해요. 그렇게 분리되어 쓰던 시절의 어떤 흔적이라고 합니다. were가 그렇게 이 비현실 개념을 나타내는 과거 형태일 때는 were만 썼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하나로 합쳐졌지만 어쨌든 고대 영어에서 그렇게 남았던 흔적 중에 남아서 그러니까 시간 개념의 과거와 현실성 개념의 어떤 과거 형태가 분리되어 있었을 때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냥 were만 쓴다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원어민 역시도 이럴 때 여기 were 대신에 was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냥 약간 특히나 말하다 보면 막 실수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왜 게시판에 글 쓰면은 막 댓글로 막 문법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있듯이 말하다가 그 경우에는 가정법이니까 were 써야 돼라고 이렇게 깐깐하신 분들은 막 지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요. 과거의 개념이다. 여기서 근데 과거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현실성 개념, 비현실의 개념으로 쓸 때 쓴 그 과거인 거고 비동사일 경우에는 was는 안 쓰고 were만 쓴다라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친구랑 그래서 테니스를 못 치고 왔는데 한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테니스 더 잘 친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우리 그때 테니스 못 쳤지만 우리가 테니스 쳤었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때 못 쳤지만 만약 그때 쳤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자, 이때 If we had played tennis, I would have won. 이렇게 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과거 사실에 대해서 그때 못했지만 만약 이랬다면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상상, 과거 사실에 대한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야, 과거 사실이니까 일반 한번 과거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과거예요. 과거 더하기 과거인 거죠. 과거 더하기 과거가 뭐예요? had pp였잖아요. 자,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이야기, 상상, 가정을 얘기할 때는 had pp 형태를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 would win 하면 내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I would have won. 자, 조동사의 미래지향적 의미의 과거를 덧붙인 거죠. 내가 이겼을 거야. 야, 내가 이겼을 거야 그때. 야, 그때 못했지만 했었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글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맞는데요. 근데 한글은요, 사실 이 경우에 엇을 두 번 쓰면은 뭐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특정 경우, 이건 뭐 단절 과거라고 하는데 단절 과거에는 엇을 써도 되지만 그 외에는 엇을 쓰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약간 자기적이긴 하지만 그냥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왜냐면요. had 플러스 pp가 과거의 과거 얹은 거잖아요. would have pp도 would 역시도 과거 사실 과거예요. 과거의 과거 얹은 개념이라서 이거를 엇의 느낌으로 한번 의미 파악해 보시면은 이 의미가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이건 그냥 팁이에요. 이게 한국 문법도 약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이렇게 1대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랑 1대1로 대응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한번 넣어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순식간에 한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되게 예를 많이 드는 게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었으면 그때 그 시험 내가 합격했었을 텐데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때 그 당시에 과거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그 시험 통과했었을 거야.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때 과거에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과거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얘기 과거 더하기 과거예요. If I had studied 과거 더하기 과거 써가지고 의미는 이것만 가지고 하지만 그렇죠? 과거에 과거 더하고 If I had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그러면은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그 시험을 합격했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상상, 가정, 비현실 얘기할 때는 과거에 대한 뭔가 상상이니까 과거 더하기 과거라서 had 플러스 pp 형태를 쓴다라는 거. 자, 오늘 예문 들었던 거 3개 볼까요? If we play tennis, I will win. 현재형으로 확 쓰면 뭐예요? 현재 시제는 현실성 개념이 눈앞에 확 있는 개념이니까 확실 남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경기하면 내가 이길 거야. 자, 과거로 쓰면요. 경기했다면 내가 이겼을 거야. 한 발 살짝 물러선 개념. 자, 시간적으로 지난 일이라서가 아니에요. 현실성 개념으로 과거니까 현실성이 한 발 물러선 개념, 현실에서 물러선 개념이니까 한 발 물러선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되고 야, 그때 못했지만 그때 만약 그랬으면 내가 이겼었을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If we had played tennis, I would have won. 과거에 과거 얹어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가정을 얘기할 때는 had pp 형태를 쓴다라는 거. 자, 이거를 좀 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얘도 가정법 현재인데요. 가정법 현재라는 말은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단 과거형을 쓸 때는 비동사를 쓸 때는 그냥 were만 쓰더라. 이것까지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시제라는 거 안에 시간 개념을 담기도 하지만 현실성 개념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느냐, 과거형을 쓰느냐, 과거에다 과거 얹은 과거의 비현실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는 선에서 그 다음에 요 3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면은 가정법이 개념에 맞춰서 또 한국어랑도 조금 비교해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가정법이 개념에 딱 잘 맞춰가지고 머릿속에 장착이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요 많이 리딩하면서 또 많이 써보면서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것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 할게요. 감사합니다.